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그 포토샵 기능과 그 작업 세팅하는 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워크페이스부터 제가 쓰는 워크페이스를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포토샵 처음 이게 키게 되시면 최초의 상태에서는 뭐 이것저것 많은 이런 것들이 채널일지 뭐 컬러 뭐 히스토리 뭐 레이어 내비게이터 노트 아무튼 많은 것이 한꺼번에 떠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다 끄고요. 저는 이 세 가지만 열어놓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토리를 열어놓고요. 다음 레이어를 열어놓고요. 다음 내비게이터를 띄워놓죠. 그래서 모니터를 2개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나머지 모니터에 내비게이터를 위치시켜주셔도 되고요. 모니터 하나만 쓰시는 분들도 저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터는 꼭 이 정도 사이즈로 위치시키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비게이터가 뭐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토샵에는 줌아웃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확대를 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전체의 흐름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비게이터를 보고 그리라고 하고 저는 항상 내비게이터를 보고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워크패스는 이렇게 맞춰놓고요. 근데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뭐 숙달이 되셨거나 이미 사용하시던 그런 항목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띄워놓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필수로 필요한 것이 히스토리와 레이어, 그 내비게이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 그 창을 열 때는요 단축키로 컨트롤 L 누르시면 이 새 창을 띄울 수 있는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페이퍼에서 A3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해상도는 기본적으로 30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는 350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꼭 전체를 보면서 그린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기본적으로 A3를 띄워놓고요. 여기서 좀 더 가로로 늘리고 싶으면 가로로 늘리거나 세로로 더 늘리고 싶으면 세로로 늘리거나 그러니까 최소 사이즈는 A3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림이 사이즈가 너무 작게 되면 확대를 시키고 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밀도를 쌓는 과정에서 그림에 픽셀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림 그리는데 밀도 올리고 터치를 쓰기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소 사이즈를 A3로 올려놓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스탠딩 캐릭터를 그린다고 할 때 내비게이터가 전체가 보여야 되니까요.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뭔가를 그리더라도 얼굴을 그릴 때에도 이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전체의 밸런스가 깨지는지 깨지지 않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릴 수 있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뭐 학생분들이 내비게이터를 사용을 할 줄 아직 모르시다 보니까 요만하게 띄워놓고 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줌아웃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간은 이 정도만 돼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하지만 전체의 지도가 더 잘 보이는 게 그림을 풀어나가는 데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한 대일지언정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전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놓고요. 이 정도 사이즈만 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그릴 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시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데요. 3508로 A3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신다면 얼마든지 줌을 하시더라도 픽셀이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 워크페이스 소개였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림 사이즈는 작게 그리지 말라. 너무 뭐 지금 당장에 뭐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아서 사이즈를 좀 작게밖에 할 수 없으신 경우에는 뭐 A4도 괜찮고요. 그리고 일단 그
좌측에 있는 이 툴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가 많이 쓰는 것들. 자, 지금 제가 F를 눌렀습니다. F로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F를 전체 화면으로 전환시키면 얼마인지 확대를 한 뒤에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로 펜을 움직이면 이렇게 그리는 부분으로 제가 그리고자 하는 부분으로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Z 같은 경우는 줌의 Z인데요. 단축키 줌을 누르고 커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확대가 되죠. 그리고 단축키 줌을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또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줄어들게 돼요. 크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한 번에 전체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0을 누르시면 창에 딱 맞게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줄이셨다가 내비게이터보다 더 작은 흐름도 봐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됐을 때도 여러 번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0을 누르면 딱 창에 맞게 딱 다시 위치하게 되죠. 자, 제일 위에 있는 건 움직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네모를 그릴게요. M을 누르게 되면 네모를 지정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요. 원하는 대로 네모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레이어를 만들었죠. 레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어 창에서 끝에서 두 번째, 제일 끝에 있는 건 휴지통이에요. 이걸 누르면 레이어를 지울 건지 물어보는 창이 뜨죠. Yes를 누르면 없어질 거예요. 더 쉬운 방법으로는 내가 지우고자 하는 창들을 선택적으로 지정한 뒤에 딜리트를 누르면 없앨 수 있죠. 그게 아니라면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Yes를 눌러주면 없어지고요. 레이어 창을 여러 개를 지정하고 싶다. 자, 제가 제일 위에부터 세 번째 레이어까지 지정하고 싶다. 첫 번째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까지 지정하고 싶다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고 싶다면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하고 네 번째. 다시 해볼게요. 제일 위에서 네 개를 다 지정하고 싶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지정하면 한 번에 지정이 되겠죠. 띄엄띄엄 지정을 하고 싶다. 첫 번째, 세 번째를 지정하고 싶다. 첫 번째를 누르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해당 필요한 거를 지정할 수도 있고 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지워볼게요. 레이어 1만 남기고 다시 지워볼게요. 그냥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한 번에 지우고 싶다. 시프트로 세 개를 한 번에 지정해서 지우시면 되고요. 다시 카피 3번과 카피 레이어를 지우고 싶다. 이것과 작동을 시키고 싶은 레이어를 컨트롤 누른 상태로 지정을 하면 지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지우고 싶다면 딜리트. 첫 번째 레이어와 세 번째 레이어를 우측으로 옮기고 싶다. V입니다. V. Move. 제일 이 툴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세 번째 레이어를 내가 우측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작동시키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해서 누를 수 있겠죠. 그리고 단축키 B를 눌러주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CS 지금 6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CS 6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혁해서 사용했는데 아주 예전에 아주 낮은 버전인 포토샵 6, 포토샵 4 때부터 저는 항상 그냥 저한테 주어진 포토샵을 버전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대략적인 브러쉬의 약간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약간의 미세한 차이들 말고는 저는 차이점을 못 느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쓰던 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CS6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막 포토샵을 얻으신 분들이란가 아니면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CS6가 좀 없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CC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기본 포맷은 같기 때문에
뭐 제가 알려드린 거에서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지금 이 툴이랄지 뭐 이런 단축키랄지 그런 것들은 아마 대략적인 흐름은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에 하나 약간의 틀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뭐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네모를 지정할 수 있는 게 M이라고 그랬죠. M을 길게 누르시면 동그라미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로 바꾸시게 되면 동그라미 형태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동그라미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툴은 이 세 번째에 있는 그 올가미처럼 생긴 툴인데요. 단축키는 갖다 대면 마우스 갖다 대면 L이라고 뜨죠. 예, 라소 툴이라고도 하고요. 단축키 L을 누르게 되면 내가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정한 다음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약식으로 이렇게 별 모양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리고 이 별 모양을 지정할 수 있어요. 아셨죠? 라서 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가 곡선으로 지정을 해서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정해서 옮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라스트를 길게 누르게 되면 그 다음 번은 직선이에요. 직선. 이게 곡선으로 직선을 긋게 되면 지금 보신 이 별과 마찬가지로 어렵겠죠. 하지만 직선은 이런 식으로 선을 한 번에 딸 수가 있습니다. 라스트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인체 도형에서 그 실루엣 잡는데 많이 쓰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단축키 L입니다. 그 다음은 W. 이건 지정하는 그 툴인데요. W는 뭐냐면 단축키 W를 누른 뒤에 제가 이 동그라미를 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지정하면 동그라미가 지정이 되죠. 제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모양을 지정하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W를 누른 뒤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얘만 이렇게 지정이 돼서 움직이게 되겠죠. W 이 밑에 있는 저는 이 매직 이거밖에 마법 툴 마법 지팡이라고 그러죠. 이거밖에 모르고요. 이 위에 있는 건 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걸로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마 뭐 같이 지정될 겁니다. 별로 쓸데없는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 안 써요.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있는 건 크랍이라고 단축키로 치면 C고요. C죠. C는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단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C를 누르세요. C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커서가 뜨죠. 네. 제가 여기를 자르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자르고 싶은 만큼 이동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쪽도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쪽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종이 전체를 자를 수 있죠. 자, 스포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톤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가지각색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색을 이런 색으로 칠해져 있을 수 있겠죠. 노란색도 있을 수 있고 뭐 파란색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빨간색을 뽑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 부분을 클릭하면 빨간색을 뽑을 수 있고요. 파란색을 뽑고 싶다 그러면 I를 누른 뒤에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파란색을 뽑을 수 있고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섞인 이쯤 보라색 이 부분의 색을 뽑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를 뽑으면 색이 나오겠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축키 I로 스포이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스포이드 아래에 있는 툴은 제가 안 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브러쉬 B죠.
단축키는 B고요. 뭔가를 그리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있는 건 스탬프라는 안 씁니다. 그 다음 것도 안 쓰고요. 그 다음 거는 이레이저, 단축키 2예요. 2를 누르고 지우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 다음, 이건 페인트 통인데요. 자, 페인트 통은 말 그대로 색을 붓는 거예요. 지금 컬러가 보라색이 되어 있죠? 선택되어 있죠? 그럼 보라색을 누르면 보라색이 들어갑니다. 그럼 조금 더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 중에 응용을 한번 해보면요. 이 동그라미는 빨간색을 넣고 싶어요. 이 동그라미만 빨간색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정하라 그러면 지팡이 W 누르고 여기를 지정하면 얘만 지정이 되겠죠. 얘를 빨간색으로 넣고 싶다면 컬러 피커는 이쪽에 네모 중에 위쪽에 해당합니다. 위쪽을 클릭한 뒤 내가 원하는 색으로 변경을 커서를 갖다 대면 위에 색이 바뀌었죠. 밑에 있는 거는 현재 색이고요. 위에 있는 건 제가 지금 지정하고 싶은 색이에요. 빨간색을 선택한 뒤에 그 단축키 G로 이렇게 페인트를 부으시면 빨간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 페인트 통도 길게 누르면 이게 그라데이션이 있고요. 페인트가 있어요. 그라데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자, 다시 해볼게요. 빨간색을 이 빨간색 구를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그 그라데이션으로 색을 한 번에 칠하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단축키 W로 해당 제가 원하는 부분을 지정한 뒤에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만들고 싶다 그랬죠? 그럼 윗상자를 빨간색으로 만들고 아랫상자를 제가 원하는 파란색으로 바꾼 뒤에 지금 제가 길게 눌러서 그라데이션 툴로 바꿔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색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 페인트 통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이것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블러는 뿌옇게 만드는 거예요. 블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쪽 모서리를 제가 좀 약간 허물어 주고 싶어요. 경계를. 그렇다면 블러는 단축키가 없어요. 기본 설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눌러 주시고요. 블러 브러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면 이 부분 경계가 허물어지겠죠. 좀 더 쉽게 허물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이 현재 50%로 되어 있는 이 수치를 늘리시면 더 강하게 이게 경계를 블러 처리를 할 수 있죠. 좀 더 길게 누르시게 되면 이건 샤픈인데요. 이거는 경계를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경계를 다시 날카롭게 만듭니다. 너무 날카로워지면서 이제 막 노이즈가 낀 것처럼 이 픽셀까지 날카롭게 만들고 있죠. 그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손가락 툴은요. 이거는 미세한 형태를 수정하기에 굉장히 좋은데요. 손가락 툴로 바꾸신 뒤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수정하는데 도움이 좀 되는 툴이겠죠. 간단하게.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거는 닷지인데요. 단축키로 보면 이 5에 해당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닷지는요. 색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밝게요. 아시겠죠? 색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 이건 색을 태우는 거예요.
까맣게 어둡게 만드는 거죠. 컬러가 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어둡게 만들기 용이하겠죠, 그죠?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스펀지 툴은 저는 안 씁니다. 그 밑에 있는 이 펜 툴도 저는 안 쓰고요. 그 밑에는 글씨를 쓰는 툴인데 뭐 저는 필요 없겠죠. 그 밑에 있는 화살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도 저는 안 써요. 자, 이 밑에 있는 이 화살표, 이게 동그랗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건 캔버스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R이죠. 이거는 화면을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거 포토샵 6를 쓴 지가 몇 년이 안 됐거든요. 전 버전에서는 제가 뭘 썼는지는 제가 까먹었는데요. 그때 그 버전에서는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원래부터 안 쓰던 거라서 그냥 안 썼는데 쓰다 보니까 이것도 뭐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화면을 여러 가지로 돌리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돋보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줌, Z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줌이 되고 여전히 돋보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줄어들고 한 번에 창 크기 맞추고 싶으면 컨트롤 0.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툴은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단 이제는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범 보이면서 많이 사용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습도 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덩어리를 낼 때 닷지와 번 도구를 쓸 수 있겠죠. 닷지로 밝음도 넣을 수 있고 번으로 어둠도 넣을 수 있고요. 되죠? 같은 것을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J를 누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레이어 4라고 카피라고 해가지고 같은 레이어가 복사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겹쳐져 있으면은 뭐 쓸모가 없죠. 볼 수가 없죠. 이 레이어만 이동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단축키 V를 누르면 이동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두 레이어를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두 레이어를 지정해야겠죠. 위에 걸 누르고 내가 지정하고 싶은 부분까지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Shift로 다시 컨트롤로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풀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레이어 선택한 뒤에 V를 눌러서 이 가운데로 옮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형태 수정할 때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컨트롤 T거든요. 컨트롤 T에 기능이 많이 있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정하고 싶은 어떤 동작을 취하고 싶은 해당 레이어를 클릭한 뒤에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역이 잡히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위 커서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로가 된다면 가로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뒤에 또 하나는 끝 모서리를 잡은 뒤에 Shift를 누르면 원하는 이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Shift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원하는 꼭지점을 모서리 꼭지를 누른 상태로 맘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Shift가 아닌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모서리를 잡고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컨트롤 T의 이게 기능이고요.
자, 하나 더. 컨트롤 T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영역이 설정이 되죠. 마우스 우측 버튼 아니면 그 타블렛 펜의 아래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로테이션 180도로 한다 그러면 위아래를 뒤집는 거예요. 아시죠? 다시 로테이션 90도 밑에 걸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90도가 돌아가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90도를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알겠죠? 좌우 반전은 그림 그리실 때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형태를 잘 이쁘게 잡을 수 있냐라는 걸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기 어렵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좌우 반전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럼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좌우 반전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T를 여전히 잡혀 있죠. 마우스 우측 버튼 혹은 타블렛 펜의 아래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창이 또 떴죠. 좀 전에 살펴봤던 180도, 시계 방향 90도, 시계 반대 방향 90도 그 아래에 있는 플립, 뒤집는다는 뜻이겠죠? 그죠? 네, 이걸 누르시면 좌우가 반전이 됩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이걸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만 많이 하시면 수정할 게 눈에 보이실 거고 형태 잡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형태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냐로 그냥 딱 한마디만 한다면 좌우 반전을 많이 하시면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 반전 밑에 있는 건 뭘까요?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로테이션 180도랑 뭐 같은 기능이겠죠. 그래서 컨트롤 T에서 우측 버튼 눌러서 열리는 창에서 180도, 시계 방향 90도, 시계 반대 방향 90도, 그리고 플립, 좌우 반전, 플립, 상하 반전. 마지막인데요. 여기 보시면 왑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튼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기 보면 9개의 그 상자가 나왔죠. 그냥 최초에 컨트롤 T보다 더 많이 쪽이 되어 있어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영역을 지정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왑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큐브 모양의 9개의 상자가 보이고 모서리가 보일 텐데요. 각각을 잡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형태로 수정이, 변형이 마치 메타몽처럼요.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다른 실루엣을 가진 도형이 되었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시겠지만 자, 1차 변형이 됐네요. 지금 여기서 지금 9에서 1차 변형이 됐네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 부분을 삐죽하게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늘리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전체가 지정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죠. 네모로 지정하는 방법은 단축키 M에서 이만큼 지정하면 지정이 된 곳만 영역이 지정되고 이 부분만 추가로 왑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영향을 받지 않겠죠. 곡선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죠. 라소 툴로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형태 수정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시범 보이면서 여러분들 그림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제가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도 형태 수정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컨트롤 T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실 단축키인데요. 지금 제가 9에서 마른 모래에서 그 다음에 약간 삐죽한 마른 모래 바꿨죠. 이것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알트 J를 누르시면 계속해서 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히스토리에서 보시면 이 형태에서 이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언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완전 제일 위에 걸 누르면 그 완전 최초의 형태로 돌아갈 거고요. 히스토리 영역에 남아있는 내에서의 가장 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히스토리에서 가장 윗부분으로 가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상태 여기까지 왔죠. 다시 컨트롤 알트 Z를 누르면 계속해서 전 단계로 돌아갈 겁니다. 컨트롤 알트 Z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건요. 그 색감이나 채도를 조절하는 툴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것들만 기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컨트롤 B를 누르시면요. 컬러 밸런스라고 해서 이런 창이 뜨는데요. 제일 위쪽에 색을 변경시키시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전환이 되겠죠. 또 두 번째는 보라색에서 녹색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아래쪽은 옐로우, 블루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컬러를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컨트롤 U를 누르시게 되면요. 제일 위쪽은 컬러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컬러 전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도를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아예 무채색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파란색 공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설정하시고 채도를 높이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근데 이 전체를 다 다운시키고 싶다. 어둡게. 그럼 마지막에 있는 건 세 번째 있는 건 명도에 가는 겁니다. 오른쪽 갈수록 하얘지죠. 그죠? 밝아지죠. 파란색과 그 채도를 가진 상태에서 밝아지는 겁니다. 좌측으로 갈수록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끝으로 가면 검은색이 되고 가장 끝으로 가면 결국엔 흰색이 되는데요. 전체 명도를 조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컨트롤 U였고요. 그리고 컨트롤 L은 컨트롤 L이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뜰 텐데요. 항상 이쪽에 그 명도에 가는 거는 좌측으로 있을수록 어두운 걸 뜻하고요. 우측에 있을수록 흰 톤을 밝은 걸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커서를 움직이게 되면 이건 밝은 톤을 강하게 만들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간 톤은 중간 톤이겠죠. 중앙에 있는 톤은 중앙에 있는 톤이 중앙에 있는 톤을 조절시키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톤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에 있는 거는 어둠을 조절시키는 거겠죠. 컨트롤 L입니다. 자, 여기까지 포토샵의 기본 툴과 그 기본적인 톤 조절, 색 채도 조절을 명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단축키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 포토샵 이 브러쉬의 이 필압 설정이 가는 건데요. 필압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단축키 F5를 누르면 이 브러쉬 창이 뜹니다. 브러쉬 창에서 지금은 이게 색이 안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브러쉬 설정으로 안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 B를 누르면 자, 이제 활성화가 됐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실 것들은 이 앞에 두 개일 건데요. 이게 기본 브러쉬죠. 첫 번째는 건 에어 브러쉬, 두 번째는 건 둥근 모양이지만 하드 브러쉬이긴 하지만 다른 텍스처가 없는 브러쉬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이게 트랜스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것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죠. 필압이 켜져 있죠. 오퍼시티만 필압이 켜져 있는 게 아니라 플로우도 필압을 두 개를 항상 켜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필압을 완전히 다 꺼버렸을 때는 이거 마우스처럼 나옵니다. 마우스처럼. 브러쉬가 이렇게 마우스처럼 나오거든요. 마우스처럼 나오죠. 전혀 필력을 쓸 수가 없죠, 저희가. 연필이나 뭐 다른 수작업을 사용하실 때도 강약을 조율하잖아요.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림 그린 사람이 선에서 톤에서 강약을 조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포토샵 타블렛 드라이버를 깔고 우리는 항상 필압을 두 개 다 켜놓을 겁니다.
플로우를 5% 해두면 강약이 조율이 되긴 하겠지만 좀 약하겠죠. 근데 플로우까지 피라미드를 켜놓게 되면 좀 더 자유로운 톤을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 설정에서 다른 건 없고요. 일단은 기본 브러쉬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에서 두 개 다 오퍼시티와 플로우 두 개 다 필압 설정을 켜놓으시는 걸 저는 일단 베이스로 하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 제가 마우스 이 커서를 보게 되면 여기도 오퍼시티라는 게 있어요. 플로우가 있고요. 단 저는 아직 이 필압이 좀 컨트롤이 어렵거나 포토샵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연하게 조심조심 칠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다 100으로 놓고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오퍼시티랑 플로우는 항상 100으로 놓고 저는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끝부분에 있는 이 관역같이 생긴 이 버튼이 있죠. 이것을 누르시면 여기를 보세요. 양 끝이 뾰족해질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세밀한 스케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선보다 조금 더 양 끝이 삐죽해질 테니까요. 아시죠? 가장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양 끝이 뾰족해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에어브러쉬부터 컨트롤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하드 브러쉬 같은 경우는 외곽이 너무 선명하게 끊어지기 때문에 처음 브러쉬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눈에 시선을 빼앗길 거예요. 하지만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시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아도 되고 좀 더 눈에 덜 아픈 톤을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포토샵에서 에어브러쉬만으로도 얼마나 덩어리 표현이나 충분한 완성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에어브러쉬부터 저는 컨트롤을 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인체도형 스케치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이 포토샵 툴과 단축키 그리고 컨트롤 T 같은 형태 변형에 쓰일 것들 컨트롤 T의 시리즈 그리고 레이어 그리고 필압을 꼭 켜놔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워크페이스도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활성화 시켜도 되지만 제가 필요한 거는 히스토리와 레이어 그리고 내비게이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포토샵 설정을 무조건 초기화 시켜놓습니다.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 브러쉬는 물론이고 모든 것들을 다 초기화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얼마인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포토샵이 생소하시더라도 이만큼 그림 장난감 중에 이렇게 재밌는 장난감은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알려드린 이 기능들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려보신 것들도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사용하지 않으신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사용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것들은 충분히 숙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들어가면서 이제 기본 인체도형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